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시인이죠. 황인찬 시인이 2021년 현대문학상에서 수상한 작품을 그림책에 담았습니다. 시를 짓는 단계에서부터 그림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책에 담긴 시의 매력을 작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작가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황인찬입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이 우리 삶의 아름다움과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열심히 글을 쓰고 또 읽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작가님의 시 100살이 되면이 이번에 그림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를 그림책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시도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 계기 자체는 이 대학원 박사 과정의 이 아동문학 수업 덕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제였던 건데요. 수업 과제로 아동문학 작품을 써야만 했고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제와 기말 과제죠. 거기서 썼던 두 편의 작품이 운 좋게 출판사와 연결이 되어서 그림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작품들이 있으실 텐데 특별히 100살이 되면을 그림책으로 만드신 이유도 있으실까요? 네, 뭐 이 100살이 되면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언제나 제 안에 있는 좀 뭐랄까요, 그 항상 있는 테마이자 화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잠시 멈추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바쁘게 움직이고 잘 멈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00살이 되면이란 이야기 또한 그렇게 좀 쉬는 것에 대한 휴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의 언어와 그림책의 언어가 만나서 더 풍부한 감성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 그림책 100살이 되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이 제목만 보고서는 100살이 되면이라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어떨까라는 뭐 이런 이야기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책을 집어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긴 휴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잘 쉬는 일, 휴식하는 일이 필요해서 그 휴식하는 일들을 꿈꿔보고 상상해보는, 사실 저도 자주 상상하거든요. 푹 쉬었으면 좋겠다. 아주 긴 휴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휴식과 위안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네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작가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은 어떤 겁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글은 제가 썼지만 그림은 이제 서수연 작가님이 이 그림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주셨는데요. 뭐 좋아하는 그림,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모든 장면을 꼽아야 할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더 각별하게 여겨지는 장면 하나를 꼽자면 이 빛을 받고 뿌리를 뻗으며 라는 문장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숲에서 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는 그런 이 장면을 그렸는데요. 현실의 무게를 조금 벗어나기 시작한, 현실의 무게 좀 벗어 던지기 시작한 이 주인공 소년이 뭐랄까요, 더 편안한 휴식과 위안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중간, 아주 빛이 한가득 있는 그 아름다운 편안한 공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린 장면이라 너무 아름다워서 특히 각별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글도 아름답지만 이 글의 매력을 살려주는 그림 하나하나가 참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예, 100살 100년이라고 하면 사실 어린이들에게는요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글을 읽은 어린이 독자들의 반응도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긴 휴식을 원한다는 감각을 과연 잘 알아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뭐 책을 지금 출간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린이 독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원래 이 작가들은 책을 내면 항상 인터넷 검색을 하거든요. 네. 이제 별점평가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찾아보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읽었다는 리뷰들을 보면 아이들이 이 긴 휴식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에 정말 깊게 공감을 하고 나도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제 적어주신 걸 보면서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이 이야기에 이 휴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반갑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좀 깊은 휴식이 필요한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시사하는 바가 많네요. 이 작품을 읽는 어린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근데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봐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쉬고 싶다, 혹은 멈추고 싶다. 아, 오늘은 나가기 싫은데 이불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면 뭐 어릴 때든 지금이든 마찬가지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요. 아마 지금의 어린이 독자들에게도 그런 순간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저는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쉬고 싶은 마음, 멈추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잠시 멈추고 또 숨을 고르는 그런 순간들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작품은 그림책이기는 하지만 어른들도 읽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인 독자들도 염두에 두고 만드신 책일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어른 독자, 어린이 독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쓴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 휴식을 바라는 마음은 사실 어른들한테도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에게도 이것이 좀 각별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사실은 정말로 멈춰야 되고 정말로 쉬어야 하는 건 저희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함께 멈추고 모두가 함께 멈추면서 우리가 어딜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지 잠시 돌아보고 멈춰보면서 이 공감을 해주신다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쓴 그림책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작가님께 100살이 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작품입니까? 네, 뭐랄까요. 요즘은 이제 문학은 사실은 그냥 엔터테인먼트의 그냥 한 분야로만 취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문학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나눠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해나가는 게 요즘에 저한테는 좀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100살이 되면이라고 하는 것은 시 그림책이죠. 이 시 그림책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독자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다르게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겨서 그게 저한테는 참 아주 기쁘고 아주 좋은 일이었다고 이렇게 일단은 이 책을 여기고 있습니다. 네. 네, 속도를 너무 강조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멈춤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첫 그림책 내가 예쁘다고에 이어서 이번에 100살이 되면까지 그림책으로 출간을 하셨습니다. 네. 이 시와 그림책의 어떤 공통점도 있을까요? 네, 이게 정말 놀랍게도 시와 그림책의 언어는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출판 편집자, 이제 아동문학 특히 출판 편집하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는 오히려 동화를 쓰는,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산문 문학을 하시던 분들이 그림책을 쓰실 때 좀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그림책의 언어는 시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이 간결하고 압축된 이 말들이 필요하거든요. 심지어는 행가리와 연가리도 함께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장면, 하나의 상황, 혹은 하나의 이미지 이런 것들에 기대어서 그것들이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말들이 자리를 내줘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언어가 뒤로 물러나고 간결해지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장면, 하나의 상황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 시의 경우에는 시가 직접 그것을 제시하고 보여주면서 상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하는데요.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믿고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이 작업 과정이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보다 글이 먼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글을 쓰는 작가 입장에선 그려지지 않은 그림을 상상하면서 글을 쓰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다가올 그림 혹은 어느 작가가 그려줄 그 그림들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그 자리를 미리 내어주는 작업이란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가님께서 글 작업을 하실 때도 네. 혹시 어떤 이미지나 장면을 염두에 두시고 쓰시는 편이십니까? 네, 제 글 작업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미지들을 많이 분명하게 잡아두고 움직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책 작업을 할 때에도 뭐 어떤 성격의 작업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야기나 장면이 명료한 이 그림일 경우에는 거의 영화 지문처럼 장면의 구성, 상황, 거기에 있는 인물들 이런 것들을 지문처럼 구성을 해놓고 이 괄호를 쳐놓고 말까지 써가면서 글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가님의 다음 작품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곧 다가올 여름에 이 새로운 신간 시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신간 시집이 출간하게 되면 뭐 그와 관련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럼 관련된 일들을 정리한 뒤에는 제가 이제 그림책 2권을 내면서 그림책에 대한 애정도 욕심도 참 커졌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는 가능하면 그림책 작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사실 진짜 조금만 돌아보면 세상이 바뀌어 있고 눈을 떴다가 다시 뜨면 내가 알던 것이 다른 것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게 빠르고 바쁘게 이 변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나에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던져야 할지 이 고민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은, 그리고 책은 이 잠시 멈추는, 이 달리다가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고 돌아보는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들 바쁘시겠지만 이 책 한 권의 여유, 그리고 시 한 편의 여유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 역시도 살아남으려면 빨리 달려야 한다는 어떤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인데요. 오늘 얘기 나누면서 어쩌면 행복한 삶이란 자주 멈춰서 그리고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